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죠. 야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글러브를 가지고 가죠. 배트를 가지고 가죠. 아무도 손을 휘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도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도구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 네 가지의 실행되는 구조는 뭐냐면, 자, 어떤 전략을 수립하잖아요.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갖잖아요. 경영 전략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선 네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혁신이에요.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시장이나 고객을 창조하는 거. 두 번째, 맨파워입니다. 특정한 분야에 숙련된 인력이에요. 해결사란 말이죠.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거를 하면 와, 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맨파워가 필요해요. 그 일을 해낼 팀이나 사람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춥니다. 자, 그러면 사람 준비하면 되냐?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동기부여 이런 표현보다는 시스템 그냥 여러분들도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인프라입니다.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치예요. 타이어에 공기압이 잘 맞아야 돼요. 도로가 아스팔트가 깔려야 돼요. 이런 것이 인프라예요. 그래서 혁신, 맨파워, 시스템, 인프라 네 개를 합쳐서 첫 글자를 따서 임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혁신. 혁신의 의미, 피터 드러커의 정의 그대로 씁니다.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시장이나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죠. 혁신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분명한 혁신 전략이 없으면 아무도 실제로 어떤 종류의 혁신이 조직에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 좋은 전략이 곧 좋은 실행의 토대가 되는 이유이다. 조직 내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어떤 거에 보다 더 시간과 사람과 자원을 집중해야 할지 경영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혁신 전략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카카오톡도 혁신입니다. 돈 안 내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우와.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 우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품과 마켓 차원이죠. 근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스 혁신도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해주는 그런 사례예요. 토요타가 맨 처음에 했고 대부분의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금은 다 저스트인타임 방식을 씁니다. 기존에는 고객의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 생산을 하죠. 어때요?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품이라든가 재료를 앞쪽에다가 쌓아두죠. 그리고 쭉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 제품 전 단계 제품을 쌓아두죠. 그래서 쇼티지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원자재 창고와 제품 창고의 수량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면 협력회사한테 요청해서 가지고 오죠. 그런데 저스트인타임 풀 방식, 푸시 방식이 아니라 땡겨오는 풀 방식으로 바뀐 건 뭐냐면 실수료의 예측을 하되 중간중간 스토어를 만들어서 과정상에서 피드백을 함께 하는 겁니다. 최종 제품을 출하하는 수량을 보고 제품을 만들고 최종 제품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서 중간 조립품을 만들고 중간 조립품을 확인하면서 원재료를 만들고 원재료를 확인하면서 협력업체에서 제품을 가지고 오는 땡겨오는 방식으로 바꾸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 단계의 재고품, 중간 단계의 원자재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고 만드는 과정도 좁아지고 오버 만드는 거 없어지고 쇼티지 없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저스트인타임 JIT라고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의 사례로 대표적인 예로 뽑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혁신의 사례는 이제 칸반 시스템 같은 경우도 프로세스 혁신의 사례입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의 기본 사상은 철저한 낭비의 배제, 낭비, 무리,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결국 보다 좋게, 보다 빨리, 보다 짧은 리드 타임으로 소트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바뀌니까 일하는 방식도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관리자가 이렇게 이른바 판때기라고 그러죠. 판때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몇 개 발주하고 돌아다니다가 몇 개요 이렇게 적고 발주하고 그랬는데 칸반 시스템 어때요?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보드판에다가 손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모여가지고 쉬는 시간 끝나고 모여가지고 그거 보면서 수량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서 이게 센서가 부착돼서 사람이 세지 않아도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니터 시스템에 의해서 보는 단계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의 혁신이죠. 하나는 외부적 혁신이죠. 없던 시장이나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부적인 혁신이에요.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해내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가 첫 번째예요. 이게 실행이 되는 경영계획의 1번입니다. 두 번째,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맨파워인데 특정한 분야에 숙련된 인력, 실행 계획을 위한 적정 인재와 인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 해결사 터미네이터 끝판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주 뭐 근육질이잖아요. 이 사람 보디빌더 출신이고 연기를 못했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일거의 명장 감독으로 이끌어준 이게 이제 해결사예요. 뭔가 실패한 경영 계획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해결사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해결사를 준비하지 않고 뭔가를 할 때에 가장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던 조직에서도 캐주얼복이죠. 패션 쪽에 있었을 때 캐주얼을 한참 했는데 숙녀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숙녀복을 론칭해요. 실패해요. 그 다음에 또 시도해. 또 실패해. 그 다음에 또 시도해. 또 실패해. 몇 년을 그렇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도전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기획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군가가 그냥 그런 질문을 했어요. 숙녀복 전문가가 있어요? 그냥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3, 4년째 실패하고 그걸 돌아보는 기획자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없던 거예요. 캐주얼을 하던 사람 중에서 캐주얼복의 성공 경험이 있던 사람을 갖다가 계속 때려 박은 거예요. 오, 그러네? 숙녀복의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캐주얼의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계속 잘하니까 잘해 성공했으니까 임명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 사람만 좋은 거죠. 예. 숙녀복 혁신을 하겠다. 그랬으면 숙녀복의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 데려와야죠. 신발을 진출하겠다. 그러면 신발의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의 맨파워를 구성을 해야죠. 성공 경험이 있는 해결사가 필요한 거예요. 디즈니사의 경우는 최근에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면서 재무나 자금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미국의 월트 디즈니 펩시코 경영 전문가 휴 존스톤을 CFO로 영입했어요. 재무적인 문제, 투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즈니가 가진 재무, 자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 재무 책임자 CFO를 영입을 했죠. 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엊그제 굉장히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있다가 최근에 상장을 해서 상장 기업이 된 한 회사의 리더를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재무와 자금에 관련된 CFO가 영입이 됐대요. 그리고 CHO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됐대요. 근데 이제 회사가 질서가 안 잡히고 뭐 각기 사업부가 각기 따로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에 제가 물어봤죠. CSO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중소기업으로 언더 100 단위로 있다가 몇 100명이 되고 상장 회사가 되어서 캐시도 있고 그런데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상장 회사 초기에는 매출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쫙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쫙 드라이브를 당겨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했던 이 본부장님들이 당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CSO라고 할 만한 팀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중소기업 운영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CSO 안 되면 주니어 JSO라고 그러죠. 뭐 이사급이 아니면 한 차 과장급이라도 빨리 영입을 하세요. 연봉을 얼마를 주든 빨리 영입을 해서 조직의 운영 단계가 중소기업 단계에서 중견기업 단계로 넘어가려면 사업부 단위에서 중소기업이지 계열사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가 있어서 확 목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초기에는 필요합니다. 그게 KPI로 하든 OKR로 하든 초기에는 KPI로 그냥 잡아야 될 그런 때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빈 공간이 좀 보이는 거죠. 풀무원도 해외 진출 여러 시도했습니다만 비비고만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비비고가 이제 봤어요. 가능하구나를 봤어요. 이미지가 켜졌죠. 충북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에 87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단독 부지에 처음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인력을 250명으로 늘린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250명이죠. 언더백이다. 2명이라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R&D를 하겠다. 인재 빌드업이 필요해요. 요런 게 맨파워를 준비하는 겁니다. 새롭게 맨파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에듀테크 사례처럼 기획자 양성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 인력 구조를 봤을 때에 지금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쪽에 경영자 레벨이 있고 여기에 팀장 레벨이 있고 이쪽에 실무자 레벨이 있습니다. 통상 언더백 기업은 이 정도가 되죠. 보니까 실무자 레벨의 인력들은 많은데 조직이 커지면서 팀장을 새롭게 임명을 했어요. 팀장들의 역량이 실무자들을 키워줄 역량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팀장 리더십반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정도는 현업을 좀 벗어나서 팀장들의 리더십, 인간관계, 문제 해결, 피드백, 1대1 미팅,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겨주는 거, 경청하는 거, 배려해주는 거, 혹은 메시징을 주는 거, 이런 리더십에 관련된 훈련을 합시다. 맨파워를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경영계획의 실천 도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이죠. 시스템 더하기 톰 스웨이.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의 아주 명작이죠. 톰 소의 모험에 나온 일화입니다.
톰이 자기 고모님이 시장을 가면서 야 오늘 이거 집 울타리에 페인트를 좀 해놔. 그거 해놔야 돼. 해놨더니 톰이 이렇게 아주 심심하게 페인트 칠을 하는데 친구들이 오는 거죠. 그 친구들은 뭐 사과도 먹고 오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너 뭐 하냐 물어봤더니 야, 나 페인트 칠 놀이 하고 있어. 너도 해볼래? 아니야. 네 사과 줘야 이 재밌는 놀이 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사과 먹고 친구들이 이제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온 친구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그 페인트 칠은 하나의 놀이가 되어서 즐겁게 했다. 뭐 이런 우화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의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죠. 어떤 메시지냐면 이제는 너가 경작을 하더라도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고통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요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부가가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목표가 또 맞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좋아요. 근데 일도 그냥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통의 문제가 항상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 즐겁게 되게 하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 장치 그 어떤 거예요? 성장, 가치, 즐거움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일을 하는데 내가 막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가져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치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즐거워요. 막 워킹이 돼요. 요런 게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강남 언니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죠. 원골 원팀 해서 이 집중이라고 하는 거 강남 언니도 조직 문화 차원에서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만 회사 OKR 공유 얼라인먼트 데이 스쿼드별 OKR 업데이트 얼라인먼트 데이 때 스쿼드별 OKR 발표하고 OKR 집중 업무 시간 운영해주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오너십과 실행에 대한 자율성과 전략에 대한 조율성의 균형을 이루는 거. 여러분들 요거 잘 DRI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DRI의 강남 언니형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똑같은 그림이에요. 내용도 똑같죠. 성심당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매출 이익의 15%를 직원 성과급으로 의무 지출하고 이것을 규정화 시켜버렸죠. 그래서 경영 성과급 산정을 해서 직원들이 막 힘들어요. 임금 인상률 15% 이상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어때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오면 사장님은 기쁘죠. 근데 직원들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많이 온다고 해서 내 월급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죠. 재미 요소가 좀 적어요. 그래서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올라가면 직원들도 뭔가 이렇게 재미 요소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때 나오는 것이 성과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최근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개인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시행해 준 겁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죠. 포스코의 경우도 연봉제를 진행하지만 경영 성과급 PS, PI, 개별 성과급, 집단 성과급 다 적용해 주는 것이고 포상 제도도 중간중간에 베스트 챌린지, 베스트 퍼포먼스, 재량 표창 이런 것을 해서 재미 요소를 늘려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어떤 경영자분들은 야, 우리 뭐 돈으로 동기부여 자꾸 해야 되냐? 우리는 일 자체를 통해서 의미를 느끼자.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공헌한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뜻깊은 그런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을 너무 높게 보는 양면적 측면이 좀 있어요. 물론 회사는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을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요 재미와 즐거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연말에 이익도 남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래도 좀 성과급도 좀 재미 요소로라도 받고 내년도 연봉 올라갈 때 올해 좀 실적이 좋다. 그럼 내년도 연봉에 전반적으로 뭐 한 5% 올랐다면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10%도 좀 오르고 열심히 한 사람들 좀 더 오르고 포상금도 좀 받고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경영자들은요 인간이 가진 양각 감정을 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보상을 받지 않아도 일 자체가 즐거워지도록 하는 장치에 방점은 찍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이나 어떤 이 즐겁게 재미 요소를 붙이는 것에도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대3 정도로 하세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자체의 즐거움과 의미의 한 70%. 그래도 이렇게 재미와 즐거움, 보상의 요소의 한 30%는 쓰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는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리적, 디지털, 정책적 인프라가 필요해요. 우리가 새로운 사내 벤처를 좀 하겠다, 업무의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자 쿵짝쿵짝 박수치고 장구치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메일, 드라이브, 게시판, 설문, 전사적 활용 게시판 기능을 통해서 사내 조직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코로나19의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영상통화, 통번역 기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네이버 웍스 도입 사례, 이 하이브 아시잖아요. 하이브 랩입니다. 네이버 웍스라든가 협업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줘서 구성원들이 즐겁게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버도 비슷하죠. CRM 솔루션을 도입해서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를 공개해주고 언제 어디가 고객들이 많이 있다라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어서 우버어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지식 공유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우리 KSS라고 그러죠. Knowledge Shared 시스템이죠. KSS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사내에서 발견한 지식과 노하우를 빨리 공유하고 즐겁게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인즈뱅크가 국내 최초 KSS 시스템을 B2B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죠. 10년 된 회사, 10년의 지식이 있습니까? 유튜브 영상, 직접 찍은 영상 등을 업로드를 하게 해주고 사내 교육도 찍고 우리 회사만의 지식뱅크를 만들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완된 홈페이지도 제공을 해주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혁신, 맨파워, 시스템, 인프라. 혁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시장이나 고객을 창조하는 것. 맨파워, 실행을 위한 인력을 준비해서 목표 달성에 적합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 시스템, 일을 즐겁게 할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 인프라, 성과를 내기 위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양식 실어드렸으니까 양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임시라고 하는 단어, 오늘 강의를 들으신 이후부터는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즈 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